일단 감염병 환자가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이제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인포메이션을 이제 게더링 하는 거죠. 즉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일단은 역학조사이지만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질병과 비슷한 심텀, 즉 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예전의 과거력은 어떻게 됐는지, 또 랩 테스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검사실 검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치료를 지금 받았는지, 이제 이런 여부들까지 모두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들의 의료 기록을 다 이제 뒤져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확진이 된 것 같다, 아니면 의사 환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녔을 만한 그런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의료 기록을 보는 것까지도 사실은 역학조사의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감염자, 그러니까 감염을 받은 사람의 그런 활동 범위나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주된 그런 건데, 이것은 질병 유행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학 조사를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얼마나 이게 지금 위험이 있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그렸던 에피데믹 커브라고 할 수 있고, 이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이 코로나는 전파 양상, 즉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잠복기라고 하는 게 대충 5에서 6일이다 라는 것까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제 이 기간을 고려해서 격리 기간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겠죠. 엔데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토착병, 풍토병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그냥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질환들, 근데 그게 연평균 한 5명 생긴다, 6명 생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착병, 풍토병, 이렇게 엔데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행, 즉 에피데믹이라는 정의는 여기에서부터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풍토병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발생이 일어나면 이건 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사실은 우리가 유행이라는 말을 붙인 게 첫 번째 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였습니다. 정말 역학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얼마큼 아웃브레이크가 생겼다라는 그게 생겼을 때 이제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유행 곡선, 즉 에피데믹 커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상태, 얼마큼 확 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픽이라고 하는 가장 제일 많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파가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양상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그리고 있고요. 역학조사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에피데믹 커브를 그려서 이 전파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크게 5가지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처음에는 에피데믹인가, 그 유행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유행의 기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TPP, 즉 이제 타임, 플레이스, 퍼슨에 대해서 그 유행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즉 어느 시기에 생겼고 어느 장소에서 생겼고 어떤 사람이 생겼는지를 보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아까 보셨던 에피데믹 커브를 그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에피데믹 커브에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대한 이제 분석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 즉 일반 시민들이 흔히 접하는 것은 유행 관리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즉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죠. 역학조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요 기초 역학조사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잡아내는 그런 조사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역학조사 그 관으로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이 형식에 기본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물어본 항목들은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 3번째로 넘어가면 임상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열 뭐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했는지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왜 발열이 중요한가?
사실은 발열이 피크를 치는 순간부터 전후로 굉장히 바이러스의 배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염력이 제일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증상이 언제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발열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묻는 그런 역학조사의 기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감염 경로는 증상 발생 전 14일 동안의 역학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합니다. 왜 14일일까요? 사실은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잠복기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5에서 6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앞뒤로 이렇게 딱 붙여보면 한 14일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일이다라는 기준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접촉자의 정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WHO 기준입니다. 그래서 WHO 기준으로 확진 환자 혹은 추정 환자에서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인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CCTV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 다 접촉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큰 대로에서 누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갔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확률이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m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분은 이제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신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이렇게 만진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적절한 개인 보호를 하지 않고 추정 혹은 확진 환자를 직접 돌본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메르스 때도 역학조사관으로 할 때도 그 기준,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과 아니면 아닌 사람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와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마스크가 착용이 안 되어 있고 보호구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분도 역시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확진 환자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접촉자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때는 그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사실은 접촉자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확진 환자는 어떤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 하에서 사실은 이렇게 접촉자 범위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또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접촉자 격리 자체보다는 접촉자를 잘 찾아내는 것,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사실 CCTV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안에 이제 1m 이내에 15분 이상 있었던 사람들,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어디를 CCTV 사각지대라든지 잘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카드 이용 내역이나 문진 내용 혹은 이제 양국이나 병원에 들리셨으면 DUR 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요. GP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에서 가장 필수는 정말 위험이 되는 사람을 모두 다 봤느냐, 그 커버리지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CCTV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사람을 트레이스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도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것들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조금 이제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인력으로 지금 가능한 접촉자인 사람들을 모두 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경로를 파악하는 그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단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또 역학조사를 해야 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은 조금만 더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CCTV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